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금년도 선거를 위한 투표인 등록이 아주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통 midterm election, 중간선거, 즉 대통령 선거가 빠진 선거는 등록자 숫자라든가 투표율이 적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2018년도 선거는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현재로 쿡카운티의 투표인 등록자가 6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카고 시내를 비롯해서 인근 카운티에서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치 분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그 원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낙 국론이 크게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를 중심으로 반트럼프, 친트럼프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버너 선거가 엄청난 돈 선거이기 때문이다. 일리노이의 하원 선거 일부 선거구가 현직과 도전자의 대결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는 등록 절차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등등의 이유로 투표인 등록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등록이 늘었으니까 아마도 투표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인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것은 개표를 해봐야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사회의 1세 이민사회가 특히 에이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공통적인 문제로 에이시안들이 주류 사회의 동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하고 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이것도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표인 등록의 증가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또 증가 원인은 무엇인지 표심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쿡카운티의 투표인 등록자 수가 갑자기 6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지금 전체 등록자 숫자가 160만 명이니까 근년 들어서 최고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카고 시내뿐 아니라 인근 카운티에서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각 커뮤니티와 주 선거관리당국은 투표 장비의 보안이라든가 투표소의 참관인 관리 또 투표 장소 마련 등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시카고 다운타운 그랜드파크에서 있었던 Women's March에서도 주최 측이 여성들의 투표 등록 또 투표 참여를 계속 고취했고 그런가 하면 유명한 컨트리 뮤직 싱어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달에 투표 참여 운동을 폈는데 그녀의 웹사이트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주요 원인 분석이 나온 것을 소개해드리면 첫째로 원래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폴러라이제이션이 계속되고 있는데 보수, 진보의 시민들이 사사건건 다른 의견을 내놓고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인종문제, 감세, 헬스케어, 이민, 최저임금 등등 모든 면에서 의견이 서로 다르고 대결 국면입니다. 둘째는 보수와 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확연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대결이 심화되니까 투표할 결심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트럼프가 2020년도에 한 번 더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가 첫 번 임기 후에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리노이주의 거버너 선거가 전례 없이 뜨겁고 느리하다 하는 것도 원인입니다. 양자가 쓴 돈이 무려 2억 4천만 달러 또 두 사람이 서로 각각 상대가 범법자다, 감옥에 갈 사람이다 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는 일부 선거구의 연방하원 의원 선거전이 뜨겁습니다. 6지구 피터 라스컴 의원이 큰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 지역은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도에 7%나 이겼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14지구 랜디 헐트그린 의원에 대한 도전도 꽤 심각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 정도밖에 승리를 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만큼 독립층의
투표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그 Women's March 여권운동이 다시 불을 지피고 있고 대법원 판사의 지명전, 성추행 논쟁 이것도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주의 주법이 투표인 등록이라든가 투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편 투표, 조기 투표 제도가 인기가 꽤 높습니다. 그리고 등록도 투표소에서 투표 당일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바꿀 당시에 자동으로 투표인 등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투표인 등록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등록을 하기는 많이 했는데 과연 투표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2010년도, 14년도 두 번의 midterm election 당시에는 시카고와 서버브의 조기 투표율을 보면은 투표인 등록자의 약 50%만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대선이 있던 해의 선거에서는 약 70%가 나와서 투표를 했습니다. 역시 대선이 있는 해에 투표율이 월등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금년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새로 나와 있는데 투표인 등록은 크게 늘었는데 과연 투표도 여기에 정비례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심사입니다. 둘째로는 표심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번 선거 때 트럼프 대 클린턴의 표수가 6천만 표 대 6,300만 표였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의석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수많은 중요한 국정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레드 웨이브가 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블루 웨이브가 오고 있다. 각각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한인 사회의 표심은 어떤 것인가? 에이시안 아메리칸 분석을 하니까 에이시안들 특히 1세 이민자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잘 모르더라. 전체의 40% 이상이 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내가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를 모르더라 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병행해서 주류 정치권의 이슈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각 후보들의 성향도 잘 모르더라.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지구 공화당 하원 의원 선거 피터 라스캄 의원에 대한 그 한인 사회의 의견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센터가 주관이 돼서 일단의 한인 시위대가 그의 집 앞까지 쳐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반이민 정책에 대한 항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는 어디론가 도주를 했고 얼굴도 비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단의 한인들은 또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인이라고 꼭 같은 의견을 가질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앨런 딕슨 상원의원 당시에 한인 사회가 둘로 나뉘어서 지지, 반대 시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지냐 반대냐 그 이유를 잘 알고 하는 거냐, 그냥 좀 나서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체면치레용으로 하는 거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국정에 대한 주요 이슈의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선거 이후에 이런 한인 사회의 갈등을 풀어주기 위한 노력이 사실은 커뮤니티에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투표와 등록은 이제 점점 더 쉬워지고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편 투표 Vote by Mail 10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고, 둘째로 조기 투표 Early Vote는 10월 22일 다음 주부터 11월 5일까지 인근 투표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Election Day 투표 거주지의 부근에 있는 투표소에서 새벽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투표를 하면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10월 18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실종된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쇼기와 관련된 비디오와 오디오 증거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미국에 보내줄 것을 터키 당국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증거가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며 증거의 실존 여부가 사우디를 방문 중인 폼페오 국무장관이 귀국했을 때 내가 묻게 될 첫 질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사우디가 사건을 무모화시키려 했지만 사건의 잔인한 내용이 자세하게 공개되면서 국제적인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력 언론인 자말 카쇼기가 남긴 마지막 칼럼이 공개됐습니다. 메시지 골자는 아랍권의 언론 자유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카쇼기가 실종 직전 작성했던 아랍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마지막 칼럼을 실었습니다. 카쇼기는 이 칼럼에서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 발표를 인용해 아랍권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국가는 튀니지 한 곳에 불과하다며 아랍인들이 무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 속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쇼기 살해 의혹과 관련해 정보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배후설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쇼기 암살에 빈 살만 왕세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면서 중동의 오랜 동맹국 사우디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들은 아직 빈 살만 왕세자의 개입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우디 정부가 미국 정부에 1억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재정적자 타개를 위해 연방정부 모든 부처 예산을 5%씩 삭감하겠다면서도 국방비는 매우 중요해 7천억 달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강요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러 부처에 걸쳐 5%씩 예산을 줄이라고 지시할 계획이라며 낭비하는 부분을 제거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국방비에 대해선 예외를 두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아마존이 라이벌 이베이의 내부 메시징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판매자들을 가로챈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이베이는 어제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아마존은 지난 수년간 최고의 이베이 판매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이베이의 독점적인 M2M 시스템에 침투하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M2M은 판매자가 회사, 고객들과 연락할 수 있는 이베이의 이메일 시스템입니다. 이베이는 이 시스템을 이용한 외부 연락처 정보 거래, 스팸 발송, 홍보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FBI가 어제 시카고 북부에 있는 한 아파트를 급습해 테러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FBI는 어제 5200대 노스 버지니아 애비뉴에 있는 2층 아파트를 급습해 수색을 실시했는데 이들은 다른 장소에서 테러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이 사건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이라고만 밝히고 내용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로즈만 경찰관이 무장 강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로즈만 경찰서 서전인 에드워드 카라스는 파크리지와 노리지에서 일어난 가스스테이션 강도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과 또 다른 남성은 투이와 딜로드, 로렌스와 노리지에 있는 가스스테이션에서 무장 강도를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먼덜라인 하이스쿨의 한 남학생이 살인 명단을 만들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4살인 이 학생은 자신이 총으로 쏠 타깃 명단을 만들어 동료 학생들에게 공개했었습니다. 이 제보를 받은 경찰은 해당 학생을 체포했는데 그는 이것이 농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고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57도, 밤 최저 43도.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55도, 밤 최저 43도. 토요일도 흐리고 강한 바람과 함께 오전 한때 비 소식 있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50도, 밤 최저 30도. 주일은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37도입니다.